어, 여기 좀 보세요. 이 좀 봐. 이 좀 봐. 아니, 어차피 방학이라 집에서 맨날 잘 건데, 여기서 또 자요? 봅시다. 자,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영어 표현으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하고 우리말로 평형상수라고 쓰면서 기호로는 K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AA, BB가 CCDD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 평형상수가 어떤 걸로 표현되는지는 저번에 이제 연력학적인 증명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화학 반응에 입각해서 평형상수 표현을 좀 익숙하게 써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기되는 과정에서 평형상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자, 여기 이제 A,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활동도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 A라는 물질의 활동도란 뜻이에요. B라는 물질의 활동도, C, D의 활동도를 뜻하는데, 이때 화학 반응에서 화학 양론 계수들 A, B, C, D가 있었으면 그 활동도에다가 그 화학 양론 계수만큼 지수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지수승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래 첨자에 EQ라고 되어 있는데, EQ는 평형 상태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쓴 거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주어진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활동도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반응이 이제 완결이 돼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그 농도가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액티비티들로 이렇게 평형상수를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평형상수에 들어가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녀석의 꼴을 한번 살펴보면 감마가 뭐였죠? 이 감마가? 이 감마 꼴이 뭐였어요? 바로 활동도 계수였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REF는 뭐예요? 바로 기준 농도라고 얘기하고 1몰 농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X는 바로 그 물질의 현재 농도, 요거로 활동도가 표현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X가 지금 뭐란 얘기예요? AB가 될 수도 있고 CD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각각의 활동도 들여다가 A의 경우 A의 활동도 계수에 A의 기준 농도에 A의 평형상태 농도라고 쓴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 B, C, D에 대해서도 활동도 계수, 기준 농도, 물질의 현재 농도를 지금 다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정리해 표현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수식이 딱 봐도 매우 복잡해요. 매우 단순해요.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때 기준 농도라고 하는 이 부분. 어차피 다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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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몰일 거잖아요. 그러면 1몰, 1몰, 1몰이니까 그냥 어차피 다 얘는 그냥 1이 될 거고요. 그럼 1이니까 이 부분은 싹 없애버려도 되겠죠. 자, 그리고 활동도 계수는 사실은 알아내기 쉽다 그랬어요? 알아내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 활동도 계수가 사실 활동도 개념의 핵심이어서 얘를 알아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냥 근사적으로 1로 둡니다. 어차피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얘를 근사적으로 1로 두면 이건 원래 1이고 근사적으로 1로 두면 어느 부분만 남아요? 이 부분은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평형상수는 뭐? 활동도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얘를 근사적으로 농도의 곱하기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평형상수를 뭐라고 부른다?
empirical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equilibrium constant고요. 요게 empirical equilibrium constant가 되는 거예요. 이때 empirical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 경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평형 상태의 농도를 구하는 건 인간의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통한 평형상수라는 뜻으로 실험적인 평형상수 empirical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는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엄밀하게 평형상수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계산한 것을 근사적으로 이런 식의 실험을 통해 농도를 구해서 표현하는 평형상수를 empirical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표현이 편하겠어요? 이 표현이 편하겠어요? 이 표현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에서 평형상수라고 하면 양론 계산에서는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때 A하고 B는 주어진 반응식에서 반응물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자에 있는 C하고 D는 생성물들이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농도 곱을 이렇게 비율로 표현한 것, 그리고 화학 양론 계수들로 거듭 제곱을 해놓은 이 녀석을 평형상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평형상수에 이 관습적인 표현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C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안 써도 그만이에요. 뭐 줄임말이냐면 concentration의 줄임말입니다. concentration 우리말 번역? 아까 알아요? concentration? 농도입니다. 농도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농도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KC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엠피리컬 평형상수를 줄여 표현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산에 도입할 평형상수는 진짜 평형상수가 아니고 여평형상수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평형상수는 활동도들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형상수는 단위가 있겠어요? 단위가 없겠어요? 단위가 없습니다. 무단위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무단위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있는 empirical equilibrium constant에서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단위가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empirical로 쓰건 진짜로 쓰건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는 것이다.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종종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3. 기체상 반응. 요 기체상 반응에서 경험 평형상수 얘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 출제 빈도가 꽤 높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A하고 B 반응을 해가지고 역시나 생성물 C와 D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아까와 같은 상황인데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이때 이 모든 상태들이 기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관습적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1. 부분합. 즉, 이 모든 물질들의 평형 상태 부분합으로 평형상수를 나타내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들을 쓰냐면 여기 줄게요. 평형상수로 표현을 하고는 이런 꼴의 표현을 씁니다. 짜잔. 그래서 지금 PA, PB, PC, PD에 뭐를 도입하냐면 부분합을 도입해서 이렇게 평형상수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당연히 무슨 상태? 평형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모두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나타나는 성분들의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이 평형상수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KP, 이 P가 부분합을 뜻하는 P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뭐를 적용하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예요? 바로 PV는 nRT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부피를 이쪽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n이 뭐예요? 물질의 몰수고 V가 뭐예요? 부피죠. 그러면 약간 좀 어색한 건 있지만 몰수를 부피를 나눈 걸 뭐라고 한다? 몰수를 부피로 나눈 것을 바로 해당 성분의 몰농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그 압력을 몰농도에다가 RT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각각의 이 표현들을 뭐예요? 각각의 부분합인데 이 부분합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의 부분합을 A의 몰농도 RT, B의 부분합을 B의 몰농도 RT, C, D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때는 부분합이 평형상태의 부분합이니까 몰농도들 역시 평형상태 몰농도들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고 뭐가 남느냐? RT에 C 더하기 D 빼기 A 빼기 B승이 남는 거예요.
RT 전체에. 그리고 당연히 이때 농도들은 다 평형상태 농도들이 되겠죠. 평형상태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농도 곱. 얘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KC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농도 평형상수 KC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 반응에 대해서는 농도 관련 엠피리컬 그 평형상수를 압력 관련 엠피리컬 평형상수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RT의 이 지수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활용한 연습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됐다. 자, 이번 논리구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